이번에 강의할 부분은 64개 중에 두 번째에 해당되는 권계를 말씀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권계에서 말씀드렸듯이 주역의 관문은 건계와 권계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건계와 권계는 천지로서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문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만사 만물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인격에 비해서 말하면 건계라 하는 것은 양인 남자라면 권계라 하는 것은 음의 상징으로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천지는 곧 부모의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건권 두 개는 천지 부모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천지 부모에 의하여 이 세상에 만사 만물이 벌어지고 있는 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권계는 건계에 배대하여 또한 그 중요성이 그와 같다라고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건계에서 권계로 넘어서는 것이 정반대인 것을 아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건계라 하는 것은 보시는 바와 같이 모두 양으로 되어 있고 권계는 모두 음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역의 순서는 건권계를 제외하고는 반계의 역할인 것입니다. 반계라고 하는 것은 둔계와 몽계에 가서 다시 말씀드릴 것이고, 이 건계에서 권계로 넘어가는 것은 이게 착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착계라 하는 것은 음과 음의 정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의 반대인 전체 육효로 순음이라고 하는 거, 건계의 착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둔계로부터 몽계 이하의 순서는 반계로 설정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 반계에 관한 부분은 둔몽계에 가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권계 역시도 순계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고 곤이지로 중지곤이 되는 것입니다. 이 권계라 하는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만물로 보면 만물을 다 형체로 낳아주고, 땅이라고 하는 것과 하늘의 차이는 하늘은 비로소 시자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땅이란 형체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형체를 내어주고 모든 것을 탑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땅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양 개념에서 보면 군창신하지유로, 군창신하란 말을 바꾸면 우리는 부창부수란 말을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임금이 부르면 신하가 화답하는 상처럼 하늘이 군이라고 한다면 권계는 신하의 역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천도가 위에서 유행하면 아래에서 화답해서 추나추동의 모든 일들이 벌어지는 형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권계의 반대로 12벽계로 보면 권계는 시월에 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월은 순음월이라고 합니다. 순전한 음으로 구성되고, 순전한 음에서 다시 하나의 양이 일어나면 동짓달이 돼가는 것입니다. 괴상으로 보면
바로 이 괴상을 보시면 모든 것이 다 공허한 땅을 상징하는 것이고, 동시에 6획을 가지고 가장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는 것이 권괴입니다. 12획이잖아요, 이게. 다른 64개 중에 어느 효도 바로 12획으로 구성된 것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보면, 바로 이 권괴라 하는 것은 이 벌어진 공간 사이로 모든 만물이 나올 수 있는 것임과 동시에, 또한 숫자 많은 걸로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땅바닥에 점 찍어 있듯이 그 수많은 인민의 상이 나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괴는 인민상도 동시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음의 허는 땅을 상징한 것이고, 이것은 건괴와 사방으로 통하고 있다라고 해서 음어상제의 역언방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 부분의 허자의 개념은 남녀의 관계로 설정되어서 말이 되어진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자, 단사를 보시면 건은 온형하고 리 빈맞이 정이니, 건이라 하는 것은 바로 하늘하고 똑같이 온형리정이 설정되어 있는데 정자에 가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곤이라 하는 것은, 온형이라는 것은 건괴에서도 해석했다시피 크게 통할 것이요 라고 하죠. 크게 통하고, 정도로 한 것이 이롭다가 아니고, 여기서는 곤괴에서는 특정적인 정도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빈맞이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암컷이라고 하는 것도 의미요, 용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날랐죠. 그런데 말이라는 것은 땅 위를 달리는 물건이 되죠. 바로 이렇게 해서 음을 상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은 용의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건괴와 곤괴의 반대가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건괴는 정자 하나만 썼지만 곤도에 있어서는 빈맞이정만이 이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 빈맞이정이 되지 않으면 그건 불리하다라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군자유 유황인 여기서부터가 바로 점이 되겠죠. 군자가 물론 온형과 리 빈맞이정도 점 사이인 것입니다. 그런데 군자유유왕인 된 군자가 가는 바가 있을진데, 이 말은 어떤 일을 해 나간 일이 있다면 이 소리인 것입니다. 해 나갈 일이 있다면, 항상 곤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적인 것이기 때문에 앞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양은 앞이요, 음이라고 하는 것은 뒤이기 때문에 음이 음도리를 따라야 한다라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이라고 하는 것이 앞서면 혼미할 것이요 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음의 도리를 상실하면 혼미할 것이요 라는 말하고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음이라고 하는 것은 뒤이기 때문에 바로 음은 항상 뒤에 따라서 하면 득하야 모든 것이 얻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치 남녀의 부창 부수의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음의 후로 하면 얻어짐과 동시에, 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냐면 보여주는 은택이 나온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음이라는 것은 리를 주로 하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 리자는 어느 글자에 반대냐면 양자를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양에서는 을을 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을을 주로 하기 때문에 양은 어떤 뜻을 갖게 되냐면 건유 강단이요, 건괴에는 을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강단의 뜻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리를 주로 하기 때문에 이 곤에는 어떤 뜻을 갖게 되냐면 강단이라기보다는 염장지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수렴하고 내세우지 않고 걷어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건괴의 철학과 곤괴의 철학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양이라고 하는 것은 경청하기 때문에 경청은 을을 주로 하고 음은 중탁이기 때문에 리를 주로 하는 이런 특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곤도의 철학이 중국의 양대 사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말한 것처럼 양이라는 것은 을을 주장하고 강단이 있기 때문에 공자의 사상은 건도 중심으로 남성적인 철학을 피력한 겁니다. 그게 육아 철학인 것입니다. 그래 육아 철학은 의와 강단을 중심으로 한 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노자 철학의 도가 철학이라 하는 것은 이 곤도를 중심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항상 앞서는 것이 아니라 뒤따르는 것으로 염장지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노자 도덕경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 노자 도덕경에는 주역 글자가 한자도 쓰이지 않고 있지만 노자 도덕경은 실제로 주역의 곤괴의 도리로 이루어진 책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염장지의를 취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덕경에는 항상 앞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뒤에 서서 모든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인 것이지. 그리고 강보다는 노자는 모두 다 유자로 다 있어요. 바로 이러한 것들이 곤도의 염장지의를 철학사조로 받아들인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유가 철학과 도가 철학의 분기점이 건괴와 곤괴 차이예요. 이게. 자, 선우로 가지고 여기는 선우의 시간을 가지고 음양을 나눠본 것인 줄 아시겠죠? 이게. 그러면 시간으로 보면은 선우의 개념이고 공간으로 보면 동서남북도 음이라고 하는 곳과 양이라고 하는 공간 방위도 다르겠죠. 이게. 그래서 시간 개념처럼 음이 음자리를 가면 같은 동지를 얻게 될 것이고 반대로 음이 양의 자리를 가면 동지를 잃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로 여기에서 쓰고 있는 서남과 동북은 어디 기점에 의한 동서남북의 분류 방법이냐? 문왕팔계에 의한 분류 방법이에요. 복희 선천팔계를 중심으로 한 게 아니에요. 문왕이 글을 쓰는 모든 궤에 관련된 부분은 문왕팔계로 관련지어서 우리가 보는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서남 쪽에는 벗을 얻은다라는 것은 서남을 음의 방으로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동북 쪽은 양의 방으로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동북쪽으로 가면 벗을 잃는다가 되는 것이에요. 이게. 그리고 안정하면 기라리라. 음이라는 것은 항상 염장지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수렴해서 뒷전으로 물러서는 거. 이와 같이 앞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우리가 염장, 항상 수렴하고 갈무리하고 이러한 뜻을 여기에서는 안정이라고 썼잖아요. 항상 안정을 하면 길하게 되리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문왕팔계에서 서남이라고 하는 것하고 동북을 어떤 기점으로 나누는가 하면 여기가 북쪽 아닙니까? 이게 바로 서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선이 이와 같이 커서지는 것입니다. 이게 이 손께로부터 이께로, 이께에서 권께로, 권께에서 택께까지가 서남방입니다. 이게 가장 쉽게 이해하실 때 이 건께가 양입니까? 음입니까? 양인 줄 누구든지 알 수 있겠죠. 바로 여기서부터가 북쪽을 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건께로부터 진께가 누구든지 진이 양의 궤인 줄 다 알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동북쪽이에요. 이와 같이 문왕팔계의 방위에 의하여 서남 득분과 동북 상분을 말한 것이에요. 그래서 서남 쪽에 벗을 얻은다라는 것이 뭐냐면 손께로부터 이허중께와 곤께와 택께가 전부 다 음께예요. 이게 서남 득분 뜻이에요. 동북으로 가면 전부 다 먼께로 바뀌어버려요. 양의 궤로 바뀌어버리죠. 이게 바로 이렇게 해서 동북 쪽은 벗을 이룬다 소리가 그 소리예요. 이게 문왕 후천 팔계지도예요. 이 복희 팔계하고 정반대예요. 복희 팔계는 천지 수하를 정의로 하는 거예요. 천지 수하를. 그래서 건곤계가 남북에가 딱 있는 거예요. 천지를 중심축으로 해서 정의가 설정된 것이에요. 근데 문왕이 와서는 어떻게 되느냐? 문왕팔계는 가장 먼저 뭘 바꾸냐면 건곤을 뭘로 봅니까? 부모로 봐버리죠. 그리고 바로 이와 같이 손께와 이께와 택께는 딸로 봤죠. 이게. 그리고 진께는 큰아들, 감께는 둘째 아들, 그리고 간께는 셋째 아들을 해서 부모에다가 삼남 삼녀를 뒀죠.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이 부모님이 계시고 딸들이 서이나 있고 아들이 서 있으면 이때부터는 누가 일을 해야 됩니까? 부모님은 그냥 편안하게 하실 일이 없는 자리에 가서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들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문왕 8개로 오면은 부모는 다 어디에가 좀 저속한 말로 하면 처박혀 있냐면 일하지 않은 자리로 다 가버린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와 같이 곤께가 이 감방으로 넘어가 본 거예요. 일하시지 마시고 가만히 좀 쉬시고 이제 계시라고. 자식들이 하니까. 이게 간단한 문왕 8개에 선천 8개에서 복희 선천 8개에서 문왕 후천 8개로 바뀌는 이유예요. 물론 문왕 후천 8개가 복희 때는 그런 의미는 없어요. 그러나 8개를 놓고 보니까 두 가지는 순수한 꾀고 나머지는 전부 다 아들과 딸처럼 보이니까 문왕의 그런 또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문왕의 후천 8개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은 그냥 편안하게 좀 쉬시고 나머지 아들들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문왕 후천 8개의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문제예요. 이렇게 해서 음효와 음괴와 양괴를 이 동남쪽, 이 서남쪽과 동북쪽으로 분류하는 방법은 이 문왕 8개로 기준선을 그어가지고 했단 말을 아셔야 돼요. 지금 이제는 서남과 동북이란 말이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 기준선을 딱 그어놓고 음효, 양효로 봐라. 아니, 효란 말은 안 맞고 음괴와 양의괴로 봐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어머니를 중심으로 해서 세 딸을 딱 가지고 있는 것이 뭔 쪽이에요? 서남 쪽이죠. 그리고
동북쪽은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인 건께를 중심으로 해서 세 아들을 쫙 거느리고 있잖아요. 바로 이렇게 해서 그 부모와 삼남 삼녀의 그 괴해 배치를 달리 해버린 것이에요. 이게 간단한 문항 후천팔계 부모와 삼남 삼녀의 분류도예요. 이게 여기에 기준을 두고서 우리는 동서남북의 기준을 음방과 양방을 나누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분명히 혹시라도 복희선천팔계에다가 배대하면 안 돼요. 그 문항의 모든 글들은 문항의 후천팔계에 준하여 말한다.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자, 바로 이와 같이 이 음효라고 하는 것은 짝인이라고 할 때 이럴 때는 부득이하게 탁이라고 읽을 수밖에 없죠. 이럴 때는 음의 부호를 뒤에가 우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바로 이렇게 음의 부호인 탁이라고 하는 것은 짝수예요. 그러니 음지수야라라고 해서 음의수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이 짝수임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게 곤잔한 순양이 땅 곤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순이라는 말은 건께의 건자의 반대로 보시면 돼요. 글을 반대로 쓰고 있으니까 건께에 바로 이 홀순이 짝순이부터 지금 반대로 지금 글을 썼다라고만 생각하고 글을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순자는 건자의 반대로 써놓은 거예요. 이게 건순지가. 그러니 바로 순이라고 하는 것이 음의 속성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에요. 주 가운데에는 우리는 앞에서 위에 상하로 곤자를 써놨잖아. 이게 주 가운데에 써놓은 것은 삼획은 8卦죠. 8卦 중에 곤이라는 이름을 붙여놓은 것이고, 경문에서 곤이라 하는 것은 이 말이 되죠. 이게 책에 경문에서 써있는 곤이라는 것은 육해괴지 명으로 바로 64의 괴명으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지성형이 막되어지하니 음의 이루어진 형태는 땅보다 더 큰 것이 없어요. 그래서 땅을 곤께의 곤이지로 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차괴 삼획이 괴우라. 이 괴의 세 획이 모두 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고로 명곤이 상지요. 그래서 괴명은 곤이라 하고 괴상으로는 지라 한다. 이 말이 되겠죠. 중지면 바로 삼획이면 8卦고 중복하면 64卦가 됐죠. 이걸 중복하여 또한 곤께를 얻으면 시는 음지순이 이것은 곧 음의 순수한 것이 되고 동시에 순의 지극함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괴명이나 바로 땅이라고 하는 곤이지의 상이 개 불여겨라 이렇게 해서 바뀌지 않는다라고 해서 우리는 항상 이 부분을 순괴라고 말했죠. 다른 꾀하고 혼잡되지 않은 꾀라고 이렇게 해서 팔순괴의 두 번째에 해당되는 것이죠. 빈마라고 하는 것은 이 빈자는 암컷 빈자는 순자의 뜻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그리고 말이라 하는 것은 건행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힘차게 달리는 물건이라고. 양선음하고 양은 앞자리이고 음은 뒷자리이며 양은 주이요 음은 줄이라. 양이라 하는 것은 을을 주로 하고 음이라 하는 것은
그것을 완성시켜주는 리를 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리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 보이는 이로움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가장 쉬운 예로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만물이 다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추나추동이라고 하는 것은 기이기 때문에 바로 보여지질 않은 것입니다. 이게 서남은 음방이요. 제 음방이라는 말이 이제 아시겠죠? 문왕 8개로 보면 거기에는 모두 의무계가 있는 자리요 하면 더 쉽게 이해가 되시겠죠? 여기가. 그리고 동복은 양방이라는 말도 이제 아시겠잖아요. 거기는 모두 양의 궤가 있는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안정이라고 할 때 안자는 어떤 것이냐면 순지위야오, 순하게 하는 것이 바로 안이라고 한다. 더 쉽게 표현하면 편안하다는 어떤 것이냐. 순자의 반대가 뭔 글자입니까? 반대로 보면 글이 나와요. 순자의 반대는 거스릴 역자예요. 어떤 것이 편안한 자리냐면 역경이 없는 자리가 편안한 자리예요. 이게 모든 일이 뜻대로 돼가면 우리는 순경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모든 일이 내 마음대로 안 돼가면 우리는 역경이라고 그래요. 이게 바로 편안한 건 다른 것이 편안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순리대로 돼가는 것이 편안한 자리예요. 이게 정이라 하는 것은 힘차게 그걸 지켰을 때 바로 이 힘차게라는 말이 굳건하게 지켰을 때 우리는 정조라는 말을 쓰죠. 이게 우차계자는 이 궤를 만나는 사람은 점을 뽑아가지고 이 궤를 만났을 때는 시초점을 쳐보면 하나도 변효가 안 나오면 건궤의 이 단사를 보겠죠. 이게 이 궤를 만나는 사람은 그 점이 위대형이 온형을 대형으로 썼죠. 모든 일이 크게 형통하게 되고 리의 순건으로 위정하니 순건이라는 말을 빈마라는 말을 순이 건행자로 써가지고 순건이라는 문자를 썼죠. 유순하면서도 힘차게 하는 것으로서 정도를 삼는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나라 모든 어머니들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흔히 하는 말들이 뭐라는 거는 여자는 약하지만 뭐라더라 어머니는 강하다고 하던가 그 부분에 강하다 글자가 여기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순하면서도 그 끈기와 같은 그런 것을 이 건자로 쓰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게 건순으로서 정도를 삼는 것이 이로니 여유소야왕이면 만약에 어떤 일을 해 나갈 바가 있을 경우에는 이 말이잖아요. 가야 할 바가 있을 경우에는 즉 선미후득이 주어리니 앞에 서면 혼미할 것이요 뒤따르면 모든 일이 잘 얻어질 것인데 리를 주로 하게 될 것이리니 왕서남적 득봉하고 이건 점사지 않아요. 점괘기 때문에 서남 쪽으로 가면 생각지도 못할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요 라는 말하고 똑같죠. 이게 서남 쪽으로 가면 벗을 얻을 것이요 왕 동북적 상봉이니 동북쪽으로 가시면 바로 있던 사람까지도 잃게 된다라고 하면 되겠죠. 벗을 잃게 될 것이리니 대저 능 안어정적 길이 아니라 대체로 정도에 의하여 편안하게 안주하면 길할 거라고 안정을 이리 썼죠. 이게 주자왈 리 빈마지정은 리 빈마지정이라 하는 것은 언리어 유순지정이요 빈마지정이라는 이 속에는 뭔 뜻을 가지고 있냐면 유순하면서 정도를 지키는 것이 이롭다 뜻이에요. 빈자 뜻에가. 그렇기 때문에 유순의 반대가 되면 강건지정이에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여성적인 정도가 이로운 것이지 남성적인 정도는 여자에게 맞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5월 건곤에서는 온형리정이면은 곧 모두 다 좋은 것인데 리정이니까 모두 다 조건이 붙어 있지 않잖아 이게는. 그런데 곤도에 이르러서는 지일반호라 단지 일반이니까 절반만 좋은 거예요. 그게 빈마지정 했을 때만 좋다 이것이에요. 100% 좋다란 말이 안 돼요. 이 도호란 말은 100% 좋다라는 말이고 일반호라는 것은 50% 절반만 좋다 이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50%가 어디가 해당되냐면 빈마지정 했을 때만 이롭다라고 말한 것이에요. 강건지정하면 안 된다 이 소리예요. 즉시 여규 분리자라. 그래서 빈마지정이라고 말한 데에는 어떤 뜻이 들었냐면 곧 여기에는 불리한 부분도 있다라는 것을 아셔라 이 소리예요. 서남덕분과 동북상분이라고 하는 것은 여릉용씨는 뭐라고 했는거는 바로 우리 문왕8개 아까 보셨죠. 손께와 이께와 곤께와 택께까지 이것이 음지붕이고 건께와 서북쪽에 건께와 감께와 간께와 진께는 양지붕으로 우리가 보셨던 문왕8개 도표로 이와 같이 동서남북의 득붕과 상붕을 정리하고 있음을 보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강좌에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Thank you.